한동안 또 잠잠했던 우리 관종 형님, 트럼프 형님께서 또 연휴에 어마어마한 뉴스를 계속 쏟아내 주셨는데 그 많은 뉴스 중에서 오늘은 일단은 가상자산 뉴스 먼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냥 두루두루 이해하시기 편하게 요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다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형님은 선거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 뭐 최초의 가상자산과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단 대통령이 됐어요. 먼저 번 임기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가상자산 코인 이거 다 범죄자들 속을 덩어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입장을 확 바꿨죠. 일단 당선이 돼야 되니까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친화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야 돼서 표를 따야 되고 또 코인 관련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뭐 등등등 해서 입장을 180도 바꾸고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코인 값이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요. 죄송해요. 차 빼달라는 건 아니겠죠? 코인 값이 하여간에 10만 달러를 넘는 등 이야 이제 코인 대통령의 시대가 오는 거야 폭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불기둥을 뿜었는데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상징적으로 하나의 가격만 말씀드립니다. 불기둥으로 불을 뿜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냐 뭐야 라고 하더니 스물스물 하더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지난달 말 기준이에요. 28일 우리나라 시간에 28일이면 달 말입니다. 이번 연휴 직전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느냐 79,829달러 즉 8만 달러가 깨졌었습니다. 7만 대를 찍었어요. 11월 이후에 7만 찍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불기둥을 뿜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7만 대까지 떨어진 건가라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분석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고 있는 대규모 미국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 등등등 경제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핵폭탄을 막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총을 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뭐 다시 멕시코에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고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를 얻는다고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좀 막 반도체 올려, 자동차 올려, 구리 올려, 뭐 철강 올려, 난리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 중심으로 모든 경제 이슈가 빨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한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어쩔 수 없다. 미국 중심으로 일단은 헤쳐 모여 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달러 중심의 경제로 일단은 도피하자라고 생각해서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달러로의 회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 인덱스의 폭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비트코인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디지털 금 아니냐? 디지털 금. 그래서 세계 경제도 불안하고 할 때 안전자산 대안처로서 금과 함께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불안할 때 대안투자로서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상을 보시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무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관세 전쟁으로 뭐 다들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미국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관세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도망가자라고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실 보시죠. 저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미 예전과 조금씩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 불안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몰려야 된다는 쏠림이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달러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요. 그런데 반비례해서 오히려 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뭡니까? 맞던지 털리던지 간에 적어도 이거는 하나 새로운 현상으로 나왔다. 뭐냐? 달러의 대안으로 기존 경제의 대안으로 각광받던 회피처, 안전한 제2의 회피처, 도피처였던 코인이 이제는 오히려 위험성과 가치, 기존 경제의 변동성에 같이 연동하기 시작했다. 불안하면 오히려 달러, 돈이 많고 투자가 가능하면 오히려 이쪽.
라고 해서 안전자산으로의 성격보다는 그냥 이제 투자 상품으로의 성격이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포인트 일단 하나 짚어봅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왜 그러면 그동안 급락했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시켜서 달러로의 집중,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회피 심리가 오히려 가동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안 그래도 어렵고 짜증나 죽겠는데 투자 심리에 얼음장같이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해킹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비트라고 해서 뭐 글로벌리하게 손에 꼽는 거래소인데 여기서 해킹을 당했죠. 우리 시간으로 21일입니다. 월말로 치면은 열흘 전이죠. 그때쯤 해킹을 당해서 약 2조 정도의 이더리움이 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4억 7천만 달러의 해킹 사건이 마운트 콕스에서 있었고, 2021년에는 6억 1,100만 달러의 사건이 폴리 네트워크에서 있었는데, 거의 뭐 그 수준을 뛰어넘는 14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비트는 201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거래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일평균 거래량이 무려 51조래요. 일평균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래소인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거래소에서 해킹이 나왔다? 그래서 2조 정도의 이더리움, 더군다나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털렸다. 그래서 전체 이더리움의 총 자산의 약 9%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해킹 사건이 나니까 갑자기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매우 위축감을 줬다.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런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에 대한 불안 심리, 아직은 안정적 투자처로서의 확실한 제도적 어떤 그 틀, 보안 이런 게 덜 갖춰진 거 아니야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일으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사건은 이제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그동안 점점 값이 내려와서 급기야 7만 달러까지 찍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입니다. 엊그제 SNS에 짜잔 하고 멘트를 날리는데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충격의 멘트가 되겠습니다. 나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이야. 세계의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거야.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는 여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 잊고 있었죠?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가상자산에 이 정도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개의 가상자산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뭐뭐 얘기했나 봤더니 뭐 얘기했나 봐요. 리플,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요 3개를 먼저 딱 얘기하고 뒤이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얘기하면서 요 5개 코인을 딱 집어서 얘네들이 전략 비축 가상자산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자마자 일단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역시 트럼프 형님이야. 이제 드디어 미국이 나서서 이걸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수급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값이 뛰겠지 라고 해서 이 5개 코인 전부 다 폭발적으로 폭등세가 나오면서 60-70% 이상 뭐 엄청 올랐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폭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앞으로 트럼프 형님이 계속 뭔가 한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거 나서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 그러면 값이 오를 일만 있겠네? 그럼 나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 봐. 7만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뭐 비트코인 다시 뭐 9만 선을 회복했대 트럼프 때문에. 그럼 다시 또 10만 11만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 지금이라도 추격매수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형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렵게 값이 올랐다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8만대로 살짝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합니다. 왜 하루 만에 다시 불기둥을 뿜다가 다시 내려갔을까? 요게 이제 또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데요. 트럼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용어를 혼조, 혼합, 믹스해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가. 하나는 준비 자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준비 자산. reserve asset. 이 준비 자산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략적 비축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준비 자산은 뭐냐면요. reserve asset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reserve asset. 뭐냐면 미국이 대외적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딸려.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 결제를 위한 통화의 수준으로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달러, 금, 또 이미 이 기축통화의 자리에 있는 유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 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준비 자산이 아닌 개념이 뭐가 있냐면 전략적 비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값이 갑자기 너무 올라. 그러면 내가 물건을 안 갖고 있다가 그 값이 국제사회에서 값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이거 공급이 딸리거나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거나 못 구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대비해서 평소에 조금 갖고는 있자. 그래야 공급이 딸릴 때 내가 쓸 수도 있지 라고 해서 모아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전략적 비축,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공급이 줄면 혼란스러우니까 예비용으로 좀 갖고 있자, 창고에 좀 쟁여놓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예. 근데 지금 트럼프의 용어, 그 지금까지 코인 업계에서 트럼프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아예 준비 자산으로 거의 화폐에 준하게 이걸 좀 보관해 주면 안 될까? 요런 것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reserve asset, asset이라는 단어로 해서 정부가 이 자산이 asset이잖아요. 이 코인을 자산화해서 좀 취급 좀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이 바뀌어야 돼요. 왜? 연준이 나서서 달러, 금과 함께 미국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자산 목록에 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야 되고, 연준이 오케이?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겠죠? 예, 재무부도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과연 가면서 미국이 확 그냥 달러를 비트코인을 딱 사가지고 쟁여놓을 수 있게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늘 쟁점이었고, 그걸 해내겠다. 트럼프가 제발 그 말을 해줘. 그 어려운 길, 법도 바꾸고 파월도 설득하고, 그러니까 연준도 설득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가줘라는 게 진짜 이 코인 업계에서 요구였는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를 통해서 이야 이제 드디어 이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불기둥을 뽑았는데, 트럼프가 했던 말을 자세히 보니까 reserve asset이 아니에요. 준비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 전략적 비축이라는 strategic reserve. 그러니까 아까 reserve asset하고는 용어가 다르죠. 다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럼 뭐야? 파월도 설득해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미국 정부가 앞으로 거의 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언제든 대외 결제 수단으로 등급 업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절차로 나가는 게 아니었어?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아사마사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트럼프 얘기는 뭐야? 어쩌면 그런 어려운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 정부를 통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냥 좀 모아볼게 라는 정도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공급에 대한 어떤 증감 변동에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검토 지시해 볼게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원래 코인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근본적으로 코인을 등급 업시키는, 레벨 업시키는 개혁 조치로 나아간다라는 건 아닌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다시 들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 끝까지 듣지 않고서 이거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라는, 그래서 아직은 환호할 때가 아닌가라고 해서, 괜히 환호했네 라고 해서 살짝 반등세가 꺾이면서 다시 관망세로 돌아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5개를 딱 찍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1등, 2등을 찍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얘네들을 찍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얘네들은 뭐냐면요, 공화당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옛날에 기념으로 발행됐던 그런 것들이고요. 등등등 해서 뭐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핵심은 뭐냐, 이거 제대로 된 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밈코인 계열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코인을 전략적 비축이니 비축적 자산이니 뭐 이런 용어 모르겠고 하여간 뭔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딱 예를 들었는데 공화당 애들이나 트럼프가 이해관계가 있는 요것만 딱 3개를 찍어서 얘기하니까 이거 뭐야, 이 사람이 정말 코인에 대해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진심 어린 정책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또 사익을 추구해서 뭔가 돈도 좀 벌려고 그러고 뭐 또 사부작 야부리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욕을 먹으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I'm sorry, 내가 그걸 까먹었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있어요 라고 해서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얘기를 했다. 즉 이상한 거 3개만 얘기하면 오해받으니까 미안해 그러면서 이것도 있어라고 물타기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후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트럼프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가상자산을 어쨌거나 제도화하고 전략자산화 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진짜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코인 대통령이라는 명분 속에서 뭔가 밈코인 임기 시작하자마자 취임식 날 밈코인 출시한 거 아시죠? 뭔가 이 밈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이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올 것 같아라는 지금 회의론이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야 됐어, 그 정도라도 얘기하는 사람이면 됐어, 그게 어디야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도 호재가 있지, 그건 호재지 라는 사람과,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진심이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갑론을박하면서 관망세, 회의론에 빠져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코인 관련해서는 중요한 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이제 그 회사죠. 업비트의 를 운영하는 회사인 두나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그 다음에 대표이사 문책 경고, 그 다음에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 통보 등과 같은 제재 조치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어겼다 이거예요. 도박 자금이나 뭐 이런 불법 자금들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면 안 되겠죠? 양성화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그런 룰들을 당연히 지키도록 규정화되어 있는데, 쭉 금융정보분석에 나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야 니네들 너무 이거 어설픈데, 뭐 신분증 같은 거 가짜 신분증 내고 쓱 해도 다 통과, 뭐 사진 자리에다가 이상한 그림 갖다 내도 다 통과,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아, 뭐 확인도 안 해,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너 혼 좀 나봐. 그래가지고 제재 조치를 했는데, 무려 위반됐던 건수가 대충 수십만 건이라는 거예요. FIU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어저께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일단 당국의 지적한 내용 등등에 대해서는 뭐 I'm sorry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그 제재하게 된 그 경위라든지 이런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재가 과하다라고 해서 업비트가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냈던 제재에 대해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현재 당국과 한판 뜨자 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도 현재 이렇게 이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즉 세계적인 거래소도 해킹을 당하고 우리 거래소도 당국으로부터 고객 확인 절차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미진하다라고 해서 이제 한판 붙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뭐냐? 아직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안심하거나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볼 이슈들이 아직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앞으로 코인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7일에 가상화폐 서밋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트럼프가 요때 어떤 말을 해서 시장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 아니면 역시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입장을 보일 것인지 요거에 대한 트럼프 발언의 수위 및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며칠 뒤면은 한 번 더 어차피 멘탈 일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지켜보면서 현재는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